다음은 법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일단 확인 좀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이성윤, 장경태 의원은 토론 안 하시고, 그러면 세 분을, 박희승 의원까지, 네 분, 세 분, 순서를 좀. 예.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다 하시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왜 다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하고, 다 하세요. 왜냐면, 이 순서정이 어렵기 때문에 순서지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기 차례 안 하실 분은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서지 좀 주세요. 예.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시죠? 그러면 오전에 다 못 끝나요. 그래서 골고루 하기 위해서 5분으로 하시죠. 누구? 3분, 5분, 7분 이렇게 나오니까 중간으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누구라고 했죠? 첫 번째 박균택 의원님이 첫 순서입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특검 추천 조항 중립적으로 잘 정리된 거 인정하시죠? 예. 종전에 비해서 추천 예.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환죄 부분 이게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기본적으로 이 외환죄 관련된 부분을 포함시키신 의도는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행동을 유발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가지셨기 때문으로 저는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 교주 조문이 만들어진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이제 특검이 이 8호를 통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그런 취지에서 다소 벗어나가지고 대북 정책 전반을 보게 된다면 원래 취지와는 좀 다소 동떨어진 면으로 흘러갈 수는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상의 어떤 그러면은 근데 예. 그런 의견이 있어서 네. 목적 같은 걸 분명히 하려고 좀 네네. 제안했던 건 지금 인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고 네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정권 관계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근데 왜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항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보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북한이 일부러 오해를 하게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은 북한을 자극해서 어떤 총풍 사건, 북풍 사건을 유도한 의혹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펼친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예, 다만 이 계엄 선포 요건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과 일반적인 대북 정책은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었을 때 그게 그 비상경과의 연관성을 많은 분들이 의심한다고 한다면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합리적 범위 내로 좀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번 정말 이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더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으면 의견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의 보충성 주장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특검은 기존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여러 가지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경우에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수사가 종결됐을 때. 근데 다만 현재 상황은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다만
여러 수사기관들의 어떤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지점이라 일반적인 경우와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봐는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에 비춰 봤을 때는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일반 수사기관의 수사가 잘 되도록, 잘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것들도 저는 필요하고, 네네.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데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그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걸 방해하는 책동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차관님한테 지난번에 경호원들의 그 공무집행, 영장집행 방해 그 태도, 상급자의 지시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법관의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그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짓 하지 말도록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한번 지시를 해달라 또는 권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공무집행 그 부분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 사항이고 법무부에서도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점 신중하게 판단하고 말씀하지만은 사법부가 결정을 했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을 마치 논쟁적인 사안인 것처럼 우리 법무행정 책임자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네. 차관님 훌륭한 분 아니었습니까? 법관도 했고 검사도 했고 법리에 충실한 특별한 그 공직자로서 임명을 받아왔던 분인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만은 왜 그러지를 못합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장이 발부가 됐고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언론이 아니라 그냥 맞다고만 예, 하시면 되지 다만 뭘 또 영장을 언론적이라는 집행하는 단서를 과정에서 붙입니까? 이 여러 가지 그 충돌이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좀 조정이 되면 좋겠다. 합리적 조정이라고 우리 차관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법관의 영장은 집행돼야 하는 것이고 그걸 막는 태도는 특수고문집행 방해니까 범죄적인 행태 하지 마라라고 만리할 위치에 있는 분이 차관님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정말 본인에게 필요한 역할을 한번 해 주십시오.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이 발의된 이후에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명확하게 수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검 법안 2조 8항에 보면 수사 범위에 대하여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 한계선 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 일각의 우려처럼 범위가 너무 많고 넓고 기간도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우려사항이 있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법안심사에서 맨 앞에 비상계엄에 관련하여로 한정하고 특정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비 소지가 있었던 부분은 말끔하게 해소되었다 하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인지하시고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게 부실하거나 취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저는 무논리, 좀 억지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겁니다. 수사해야 될 특검을 대법원에서 추천하면 나중에 재판할 때 법원에서 휘둘리지 않겠냐, 봐주지 않겠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엉뚱한 논리로 펴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특검을 추천했다고 해서 대법원이 판결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대법원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논리라면 변협에서 추천을 하면 아니 변호할 사람들이 그걸 추천하면 변호사들에 의해서 또 휘둘리지 않겠냐 이런 논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것과 재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예, 두 개는 구분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예, 그 법무부 차관. 네.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직권남용으로 윤석열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이것을 수사하는 공수처죠. 네. 공수처는 이렇게 수사할 수 있죠. 예,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고위공직자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윤석열이 범한 죄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소추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내란죄를 일으킨 겁니다. 자,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경우 국헌문란이고 그것이 내란죄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습니까? 그런 것으로 지금 증거 관계상 확인되고 있는 단계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기능도 마비시키려고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증거 관계상 나타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국헌문란입니다. 국헌문란은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국헌문란의 죄는 죄명이 어떻게 됩니까? 내란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내란죄입니다. 대한민국의 내란죄, 그것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죄입니다. 이 내란죄에 검찰이 수사하고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합니다. 맞죠? 모두 다 자기의 수사 권한에 의해서 수사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내란죄를 일으켰어요. 이것이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 아닙니까? 이 특검이 이례적입니까? 윤석열이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 차장과 처장과 경찰총장과 서울경찰청장과 수많은 장군들과 방첩사 사령관 등과 해서 내란죄를 일으켰어요. 비상계엄을 일으켰어요. 이걸 어떻게 특검으로 안 할 수가 있죠? 이게 이례적입니까? 법무부 차관? 일반적인 원칙에 비춰봤을 때 이례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이 사안의 엄중함이라든지 현재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의의 제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는, 그래서 권한 대행도 이 특검 그 도입을 통해서 내용이 윤석열의 주장이에요. 그쪽의 주장이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해요. 그러나 이 엄중한 이 상황에 특검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엄중한 상황에 특검을 하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게 이례적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리고자 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이 사안의 엄중함, 그리고 현재 대통령 측에서 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권한 대행도, 그래서 여야 합의로 특검 도입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특검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차원을 말씀한 어느 걸로 정도 알고 선에서 있습니다. 도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타협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시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경호처 직원에게 나를 잡으러 오면 총은 아니어도 칼이라도 써라. 이런 윤석열을 빨리 체포하고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수사해야 돼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하고 그리고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이것을 다 모아서 특검이 수사해야 저 윤석열 내란 수괴는 그때서야 잠잠해지는 겁니다. 칼을 써라? 어제 나온 보도에 의하면 화기를 써라. 이 화기를 가려라. 이런 것을 일반인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요구하고 이것을 국힘당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특검이 필요한 거고 이에 대해서 법원도 정말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제가 물어볼게요. 북한의 NLL 북방 한계선에서 북의 도발을 유도하라. 이게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며 군 장병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장성들이 이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사실관계 확인
물어볼게요. 김건희 관련해서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다 했어요. 수사 보고서 받았죠? 수사 보고서는 정식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고 저도 뉴스타파 보도를 보고 내용을 알죠? 알고 있습니다. 이 수사 보고서는 용산 대통령실로 아마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다 보고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단 상황 속에서도 김건희를 소환하지 않아요. 이게 걱정스러운 국민들의 마음이고 그러니 특검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네, 정리해 주세요. 예, 수사 보고서 자체는 저희도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건 관련돼서는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 수사 내용이 대통령실로 갔다라고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원지검은 11월 4일자 수사 보고를 토대로 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정리해 주세요. 그건 수사팀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환하십시오.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오늘 토론을 다 하시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토론을 다 하시기 때문에 답변 포함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그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변호인 측에서 체포영장의 그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언론 보도가 됐었는데요. 지금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서야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고 합니다. 그럼 법원에 체포영장 의견서를 낼 때는 법원에 선임계 제출도 안 하고 의견서를 낸 것인지 혹시 법원행정처장님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영장 청구에 따라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고 누차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로는 영장 발부 혹은 기각 전후에 걸쳐서 우리가 보고 체계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변호인 선임계도 안 내고 변호사가 의견서 내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측에서 지금 피의자 측에서는 계속 이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 논란을 만들고 있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준항고인가요? 재항고를 또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이것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형사소송법상 체포적부심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처장이 그렇습니까? 예, 이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도 기각 결정의 한 논거로 적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판사께서는 체포영장의 발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고 또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확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준항고, 재항고를 받으면 마치 이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판단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다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논란이, 그러니까 그 끝없는 정쟁화시키는 피의자, 적법성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도 아닌데 계속해서 법원을 상대로 해서 사실은 쓸데없는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악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법률에서 그 법원에서 제대로 된 엄정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장관 대행님. 네. 어제 그 충격적인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적법한 법원의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가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했거든요. 지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이러한 그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가 그 경호처 직원에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한 것이 맞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언론 통해서 확인한 것이 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맞다면 이 직무 정지된 지금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됐는데 그런 공직자가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도 약간 사실관계 확인이 확정되고 그러니까 난 사실이 다음에 맞다면은 할 수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뭘 검토를 해요? 직무가 정지됐는데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직자가. 뭐 지시의 뭐 적절성이라든지 적법성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무력을 사용하라는 것은 지금 언론 보도된 거 보면은 무슨 화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읽히고요.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화기 사용 여부, 무력 사용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게다가 직무까지 정지된 피의자에게 이건 또 다른 범죄 행위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게다가 이 무기 사용까지를 검토시킨 것은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 나중에 이 사건이 기소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뭐 취지를 유념해서 현재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사용을 검토시키고 무기 사용이 실제로 됐다면 그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만일에 불미스럽게 이 공조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항해서 일부 과격하게 무기 사용, 무력 사용이 진행이 됐다면 이러한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당연히 이 부분도 추가로 범죄로 수사되거나 기소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적법성 여부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네, 차관님, 법무차관님. 네. 그 금요일에 있었던 소위에 참여하셨죠? 네. 그 법안에 대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소위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수사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개선된 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이 8호 부분은 지난번도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8호 부분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것인지 8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시나요? 8호 부분은 계속 약간 논쟁의 지점은 논쟁의 소지는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네네. 물론 법안 명칭이 외환행위라고는 돼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8호잖아요. 8호. 네네네. 2조 8호인 것 같은데요. 8호에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네네. 한정적인 문구가 붙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기존 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다른 내용 아닌가요? 기존에는 수식어가 없었고 그렇죠. 소위에서 수위가 있는 것과 없는 건 하늘과 땅인 것 같은데요? 예, 약간 제한적인 완전히 제한됐잖아요. 사실 이번 비상계엄이 잘 안 될 경우에 요건이 안 될 경우에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외환행위를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범위 아니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당에서 말씀해 보셨던 이 외환 유치라는 부분 관련돼서는 아니 그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 내란의 어떤 요건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인지 아닌지가 중요할 수 그게 있는데 중요한 거고 지금 그 범위에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8호가 지금 합리적으로 제한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문헌상으로는 이제 제한이 추가된 것은 아니 맞습니다. 문헌상으로는 제한이 되는데 다른 것은 어떻게 제한이 안 됐단 말씀이에요? 그게 문헌상으로 이미 제한이 되면 다 제한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아니 지금은 운영을 얘기할 것은 아니고 당연히 문헌상 그렇게 제한이 돼 있다면 운영도 그거에 맞게 해야 되겠죠. 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네네. 당연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특검에서 당연히 그 문헌에 따라 하지 뭐 달리 그것을 벗어나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문헌이 제한됐다면 이미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때요? 네, 그 부분은 일흥은 어떤 광범위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는 해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일흥은 네. 어느 정도는 하지 마시고 일단 제한이 됐기 때문에 비상경과 관련하여라고 제한이 됐기 때문에 문헌상으로 해결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논의를 더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더 제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관님이 생각하신 아이디어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뭐 어떻게 해야 명확하게 된다는 건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독자성을 띈 그런 영역이라기보다는 내란과 관련된. 그래서 지금 비상경과 관련된 걸 제한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뭘 더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얘기해 보시라고요. 다만 이 부분은 혹시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 남용은 그 다음 문제 아니에요. 법에서 규정하면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서 남용이 되면 별개의 범죄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문제잖아요. 지금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 문헌상 명백하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요 취지와 이대로 앞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되면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문헌대로만 해서 그대로 운영되면. 네, 취지에 맞게 운영될 그럼 필요가 이 있습니다. 취지가 문제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취지는 문제가 없고, 그럼 이 취지에 맞게만 운영되면 된다는 게 지금 차관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취지는 문제 없는 것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운영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은 그 다음 논의가 문제라고 필요하다 지금 얘기하지 말씀드립니다.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운영은 네. 법안 만드는 단계에서 문제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이 부분은 하여튼 수식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 이 없죠.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국한한다. 문제 그렇게 없죠.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문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시죠? 답변이시죠? 예, 그 부분은 일단은 이제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취지가 그리고 맞는데. 그리고 애초에 지금 이게 그 거부권 행사할 때 특검의 보충성 문제 삼지 않았죠? 특별히 거부권 행사할 때. 그 원론적으로 지금까지도 한 6번 정도나 이미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다 가져와서 특검하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도 그랬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2021년 9월에 107명이 국민의힘 쪽에서 발의해가지고 특검하자고 난리였습니다. 예, 특검의 보충성이라는 것은 이미 관례상으로도 특별히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수사하게 되는 것으로 다 어겨진 것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 정리해 주세요. 그 차관님, 네. 제가 좀 확인 좀 할게요. 요거까지 빠져나가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 법이라는 것은 성문법이죠. 네. 문헌으로 하는 거죠. 네, 네. 법문이라고도 하고 이제 구체적 법 조항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그게 법인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이러이러한 뭐 긴장 유도 뭐 행위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수사하자. 그런데 자꾸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됐더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남발의 소지가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차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바로 위법 수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그 특정하여 제한하여 그것만 수사하기로 했는데 지금 법무부 차관이 얘기하는 것은 그 제한되고 특정된 것을 벗어나서 남용해서 운영하면 어떡하냐, 수사하면 어떡하냐. 그럼 위법 수사예요, 위법 수사. 그리고 법원이 이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네. 뭐하고 똑같냐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동차로 가요. 비행기로 가요. KTX로 가요. 자동차는 자동차 운행에 관련된 법대로 가는 거고 비행기는 항공운항법대로 갈 거고 철도는 철도 운영 법대로 갈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안 지킬 것 같다. 사고 날 것 같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자. 그렇게 주장하면 그게 합리적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은 마치 자동차, 비행기, KTX로 가면 중간에 그 법을 어기고 남용해서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걸어서 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아니,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위법한 수사로 달리 처벌하면 되잖아요. 그 명확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우리 차관님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시고 일처리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김기표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걸 보면 뭔가 이게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냥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정도로. 그렇죠. 근데 우려는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고 한정하고 특정하지 않았습니까? 제한하고. 그러면 많은 부분이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가 많은 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 말 아니에요? 차관님. 네. 맞죠? 그런 이러저런 우려가 있었는데, 남용될 우려가 있었는데,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고 콕 찍어서 특정을 했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해소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라는 생각이 사료된다고 드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차관이 저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딱 하시면 될 걸 가지고 자꾸 시간이 이제 지나가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참조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 하겠냐면요. 공수처의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를 받았는데 그 체포영장이 불법입니까?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집행 과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집행 방법도 법원에서 제시해 주나요? 아니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없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상사가 노력할 필요가 생기면 안 있다는 되겠죠? 자, 예, 생기면 안 되죠. 행정처장님, 처장님, 예.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합니다. 오늘 내일 탄핵 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윤석열의 발언 중에서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다시 한번 체포영장이 왜 불법이 아닌지, 아니 그걸 막는 행위는 불법이 되는지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현재 여러 수사기관의 수사권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관할 또 110조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이제 논란이 있고 그렇지만 1차적으로 영장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말씀드렸고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차관님, 네. 그 윤석열 측이 지난주에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막는 것은 내란 선동행위라고 했어요. 주장했죠? 네. 저는 내란 선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선동을 해서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뭐 제가 특별히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또 그런 게 나왔어요. 윤석열 측에서 뭐라면 내란 태평양 집회로 오는 사람들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요구 할 수 있습니까? 뭐 일반적인 요구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옛날 뭐 신부님이 용산 이무기가 지랄 발광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주말에 경호처 간부들과 식사를 하면서 수사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 무력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한 언론 보셨습니까? 네, 언론 보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사용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이런 말 해도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 했다고 하면 첫째, 옳은 말입니까? 옳은 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추후에 법률적으로 해서는 되는 말인가 안 됩니까? 나중에 적법성 여부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저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통령이 정말 경호처 직원한테 체포 방안을 위해 무기나 총이나 칼을 사용해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살인을 교사한 겁니다. 이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평가 한번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추후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적법성 여부 판단이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다가요. 김건희 라인으로 뽑히는 그 경호처 차장은 뭐라 했냐면 게시판에 올라온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건 불법이라는 게시판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위법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일어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지금 그 윤석열이 차벽을 쌓고 그다음에 철조망을 치고 서결 선장을 쌓았는데 거기에서 있는 극우 세력들의 횡포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드린 것처럼 100골단이 나왔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극우 세력들이 시위하는 탄핵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욕설을 하고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을 따라가면서까지 욕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언론 통해서 확인. 언론을 통해 들으셨으면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 대행으로서 이런 일을 막도록 지시를 하거나 업무 지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이 원장과 그 가족을 협박하는 일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협박과 극우 세력이 바로 하고 있는데 이걸 막도록 지시할 생각 없으세요? 네, 그 부분은 현재 국민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상당히 대립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들이 하루빨리 매끄럽게 봉합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장님이 부합에 다를 게 아니고요. 법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시를 해주시라고 말씀입니다. 네, 그 합리적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혼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을 빨리 내란 윤석열 체포 구속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 가지 한번 합리적으로 해결 갈등이 봉합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장동희 의원께서 민주당이 뭐 고발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네요. 지금 속보가 떴는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라는 분이 있나 봐요. 이분이 내란죄 공범, 허위사실 유포로 박찬대, 김용민, 정청래 고발 이런 뉴시스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니까 고발 대상은 박 원내대표와 김 정책수석 부대표,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 김우영, 강선우, 남인순, 황정아, 김문수 의원이 됐고 홍익표, 한영태, 이강진 지역위원장과 김용현 진보당 지역위원장 뭐 그냥 전국에 있는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 다 고발할 방침인가 봐요. 아주 장하십니다. 네? 잠깐만요. 자, 이렇게요. 이 동의 여부를 떠나서 찬성 여부를 떠나서 고발에 대한 찬성 여부 뭐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 모든 발생의 출발점이 뭡니까? 윤석열 현재 내란숙의 피의자 현재 신분이 그렇습니다. 12.3 이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은 다 지금 구속되고 기소되고 있는데 본인만 지금 체포영장을 거부하면서 지금 법 집행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수처 이 집행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경호처 경호관들이 부모들께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답니다. 어머니,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더 무거운 죄예요? 항명죄가 더 무거운 죄예요? 윤석열의 이 체포영장 거부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항명죄 아니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둘 중에 하나로 입건, 조사, 처벌받게 돼 있어요. 본인은 지금 본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호관들이 범법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소모적인 정치 공방, 고소 고발전 이런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한 사람 같아요.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은 내 부하 직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내가 죄를 다 안고 가겠다. 이런 리더다운 모습이 좀 필요한 시기 아닌가요? 주진우 법률위원장인들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 다 고발하고 싶어서 고발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양쪽의 싸움이 고소 고발이 격화되는 거예요. 한남동 관저에 지금 있는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많이 보신다니까 이 법사 유튜브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빨리 이런 소모적인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박기승 의원님. 네, 남원장 수임시 순창국회의원 박기승입니다. 법무장관 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지금 상설특검 요구하는 법안도 지금 가 있죠, 정부에. 상설특검. 이제 추천, 추천. 의뢰 단계에서 아직은 진행되지 왜 않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왜 그걸 결재 내지는 사인을 안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임명을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최측근 법률 참모 아니에요? 최측근이라고 하여튼 뭐 법률적인 측면에서 참모는 맞습니다. 본인은 고발 당했어요. 뭐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하고 뭐 그런 게 뉴스에 뜨던데 본인은 고발 안 당하셨어요? 뭐 저는 특별하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런 내란 상태, 이런 국민들 간에 지금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그런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빨리 안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공감합니다. 특검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 기본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정부 측은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있죠?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지금 이 특검법 논의도 있기 전에 상설특검 신청하면 빨리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특검이든 저런 특검이든. 왜 자고우면합니까? 그 부분은 권한 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을 아니, 할 것으로 법무참고가 기대합니다. 뭡니까? 그런 걸 건의하고 책임을 지셔야지. 마치 남일처럼 방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내부적인 부분이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지금 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지금 태극기 부대와 그다음에 우리 또 탄핵을 찬성하는 반대하는 좀 길바닥에 앉아서 계속 시위를 하고 주말 없이 밤낮 없이 이러고 있는데 빨리 이런 질서를 안정을 시켜야 되는 게 법무부 일 소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무부 차원에서 그 의견도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권한 대행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직무정지됐는데 여당이 누굽니까? 누가 여당입니까? 그 부분은 뭐 지금 정치적인 자꾸 예. 뭐 정부 여당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야당이 여당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되면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버렸잖아요. 아직 뭐 탄핵 결정 난 상태는 아니라서 그 일단은 여당이라는 표현을 그동안 써왔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협의를 해서 해야지. 가만히 계십시오. 이제 손 들고 이야기하십시오. 할 말 있으십니까? 협의를 해라는 취지예요. 제 말은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피의자도 지난 11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이 위헌이라 이렇게 발언했지만 본인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야당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 체제 안에서 수사팀장을 했습니다. 지금 2012년 이후로 야당 추천 내지는 국회 추천 특검이 굉장히 많이 네,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네. 지금 부결됐지만 지금 법안 내외 전에 그게 지금 위헌이었습니까? 야당 추천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 저희가 봤을 때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무슨 해소되는 것이 위헌적인 가장- 요소를 하는 거예요. 위헌적 요소가 뭡니까? 자꾸 그런 표현 쓰지 마시고 그게 네네. 위헌입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특검 도입은 여야 합의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네. 기존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은 여야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일부 정당이 배제된 측면이 있어서 지금 아니, 논의들과 좀 그러면 차이가 일단 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우리나라가 이런 내전 상태로 계속 가야 됩니까? 아니 여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특검 도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다만 국회가 지금 예. 여야 합의로만 만장일치로 됩니까? 아니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되면 결국 다수결 원칙으로 결론 내는 게 헌법에 맞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의요구한 취지는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특검 도입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더더욱더 중요한데 그 부분이 미진하다는 차원에서 제의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는 지금 법무부도 그렇고 우리 현 정부도 그렇고 너무 지금 국가 이런 비상사태를 안이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빨리 지금 종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피의자는 지금 사실상 지금 뭐 내전 운운하면서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뭐 무장하고 칼을 쓰라 이런 말까지 하는데 거침없이 지금 체포 영장까지 발부돼 있는데도 왜 멈칫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경호관들 중에도 불안에 떨어진 사람도 말고 정작 무장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무슨 주방 보리원들 이렇게 외국어 좀 잘하는 경호관들 전투요원도 아니에요. 빨리 종료시켜야죠. 이런 대전 상황으로. 안 그렇습니까? 하루빨리 혼란이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네네. 참모로서 건의 좀 하십시오. 제대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속한 당이 여당이고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당이 야당으로 우리가 부르고 인식돼 왔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여당은 항상 야당 보고 왜 발목 잡냐 이렇게 얘기하고 야당은 여당을 향해서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주하냐 이렇게 보통 통상 서로들 공격해 왔죠. 근데 지금은
실제로 발목을 잡는 것과 독주를 하는 그 공격이 뒤바뀌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여당 같고 국민의힘이 야당 같다. 의회 독재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보통 여당이 야당 보고 왜 자꾸 발목을 잡냐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여당이 뭘 추진하고 하려다 보면 실행하려다 보면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양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희성 의원님께서 지금 야당 여당 얘기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잠시 좀 쉬어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해도 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안 해도 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 해도 될 얘기예요. 자, 국민 여러분, 이래서 친이 쿠데타가 뿌리 뽑기 어렵습니다. 내란 수개가 임명한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다 있고 내란 수개만 바라보는 정치인들이 여전히 내란 수개만 바라보고 있으니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특검법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국민들 생각은 진짜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번 내란은 열심히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내란 목적을 달성하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계엄 해제로 끝났잖아요. 이게 왜 가능한지 압니까? 80년대 전두환, 노태우 내란을 처벌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처벌을 하니까 군인들도 이게 처벌받는구나라는 걸 명확히 알았고 국민들도 저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내란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이런 내란 또 발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네. 법원행정처장님, 19조의 예. 그 압수수색 관련해서 일부 제한하는 규정을 둬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예, 법원행정처에서 그런 네. 있습니다. 이게 수사 목적과 상관없는 비밀 같은 것들을 취득했을 때는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죠. 예. 네. 좋은 의견 주신 것 같고, 그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럴 필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환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거짓 선동을 해요. 이 법에 무슨 외환 유치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외환 유치죄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 어디 있어? 이 외환 유치죄가 어디 있습니까? 자, 8호에 보면은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입니다. 외환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외환 유치죄는 적국과 통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 외환 유치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이적죄 성립할 가능성은 있겠죠. 맞습니까? 네. 형법 99조 네, 일반이적죄 성립.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보안법 위반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검토가 네.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혐의에 대해서 수사해라. 특검이 수사해서 외환 죄의 일종인 일반 이적죄가 되면 하고 아니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독재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으면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 동의합니까? 차관님 동의해요? 네. 그래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반대할 수가 있습니까? 독재하려고 국민 다 죽이려고 한 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용서할 수 대로 없죠? 사태 엄정함에 비춰봤을 때 실체적 진실 규명은 필요한 이런 건 용서할 수 없는 거 맞습니까? 답을 못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국회 백골단을 끌고 왔습니다. 내란 선동 이런 것들 다 지금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까지 다 처벌하자는 게 아니죠. 내란 선동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내란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조직적으로 그 추가 내란을 선동하거나 기존에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처벌하자는 겁니다. 온 국민을 다 처벌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본색원해야 다시는 내란 꿈꾸지 않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안 돼요. 합리적 범위가 있잖아요. 수사 기간도 제한이 있고 수사 인력도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내란죄 수사하는 것도 벅찬데, 윤석열 수사하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수사 범위를 함부로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운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뭐 인지사건 관련해서도 이게 수사가 늘어난다고요? 자, 예전에 이해람 중사 사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드루킹 사건, 기존 특검에 다 인지사건 들어있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그게 마치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거에 동의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 취지는 그때 소위 때도 관련 사건이라고 했을 때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좀 그러니까 범위를 이 좁혀지는 규정은 거 당연히 아니기 들어가는 때문에 규정이잖아요. 동의합니까? 기존 특검법에 다 있었던 규정은 맞습니다. 네, 반대하지 않죠, 이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자, 그리고 논란이 상설특검법. 이거 지금 상설특검 추천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추천 안 합니까? 상설특검법에는 지체 없이 추천 의뢰하라고 돼 있는데 네. 벌써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그 수사 요구가. 네. 아까 여당이 혹시 본 적 있어요? 여당이 항상 배제되는 게 아니다. 여당도 원래 2명 추천권이 있는데 대통령이 수사 대상일 경우에만 배제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차관은 누가 임명했어요? 대통령이 임명했죠. 그러면 차관도 정치적 중립성 위반하고 윤석열을 위해서 추천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차관도 그런 의심 받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임명이기 때문에 그 상설특검 국힘이 추천하는 2명 배제해라. 대통령이 범죄의 대상일 때, 수사 대상일 때는 여당 2명 제외해라. 딱 그때만입니다. 그게 지금 뭐 문제 있습니까? 그 상설특검법에 그 위원들은 다 중립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위원들의 중립성을 지키고 엄정하게 추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럼 빨리 수사 추천 의뢰하라고 빨리 정리하십시오.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예, 박재원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뭐 업무상은 아닌데요. 국정원법에 내란, 외환, 반란, 대테러 이것은 국정원의 고유 업무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정보위에서 오는데 내란, 외환, 반란, 대테러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어요. 소위 국정원장은 작년 3월 윤석열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 김용현 경호처장 국정원장과 함께 내란을 모의했다는 보도를 보고 질문을 했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은 것, 그리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누구를 체포해라 하는 얘기를 듣고 안 했다는 것. 이걸 보고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고 홍장원 1차장이 거짓말했다. 왜 고소를 안 했느냐? 이제 생각하겠대요. 이것이 지금 현재의 윤석열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우리 민주당의 특검안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해요. 제가 현미경을 가지고 봐도 거기에 외란죄에 대해서 한마디가 없어요. 외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외환죄를 포함시켰느냐? 이런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은 언제 우리가 카톡을 관리하느냐? 제가요, 저희 선친이 독립지사입니다. 국립현충원에 계세요. 매월 보훈처로부터 보훈기금을 받아요. 제가 남북관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 비난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 조부님, 선친, 저 3대 빨갱이다 하고 박근혜 정부 때 예비군 교육장에서 국방부 사람들이 교육을 했어요. 이걸 전부 잡았는데 제가 이 카톡을 없애기 위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게 나와서 카톡에 퍼날리는 사람들을 지금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고발을 합니다. 이게 카톡 관리법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을 정치적 공세를 해서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정보위에 갔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저희 보좌관이 기록해가지고 좀 봤지만은, 아니, 대통령도 아닌 윤석열이 경호관 측근들 모여놓고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해라? 이게 말이나 돼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을 보고 공권력을 유지하는 법무부가 행감치고 있어서 돼요? 자, 보십시오. 김민전 의원, 과거 교수 때부터 제가 잘 알아요. 참 괜찮은 분이었는데, 물론 김대중 때도 안철수 때도 권력에 잘 오려고 계속 노력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국회의원 되더니 완전히 바뀌었어. 윤석열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은 패골단, 이게 말이 되냐고. 국회 본회의에서 잠잤는데 나 잠 안 잤다. 저는 잤어요. 제가 잔 사진하고 김민전 의원이 잔 사진이 다 언론에 보도됐어요. 저는 잤어요. 이런 일이 지금 믿고 있는데 공권력을 집행하는 법무부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거죠. 자, 특검 왜 우리가 주장하느냐. 법원행정처장께서도 우리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경찰이 내란 수사권이 있고 검찰이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이것을 원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고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하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주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디가 왜 한지 있어요? 그 민주당 특검 안에? 이런 짓을 하면은 안 된다 이거지. 감독, 이런, 이게 오히려 공무원을 분열시키는 사람들. 윤석열이 체포영장 발부해서 잡아야지. 그럼 윤석열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까지도,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2년 7개월간 대통령으로 오셨다고 하면은, 이런 일에 대해서 자기발로 걸어 나와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공수본이나 공정원이나 서울구치소로 걸어가야지. 수갑 차면 국기 선양이다. 국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꽃가마태에서 잡아가요? 마태에서 잡아가나? 이런 것은 검찰에서 말이죠. 기강을 좀 세우세요. 알았어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고 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원사님. 네, 박범계입니다. 차관. 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일소위를 통과한 이 내란 특검 법안이 앞으로 이 우리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이제 여야 지도부 간에 최종적인 조율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대로 통과된다면 차관의 결론은 그러면 그 저상목 대행에게 이거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라고 법무참모로서 얘기할 겁니까? 아직 그 건의 내용에 대한 결정을 확정 지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좀 이렇게 더 말이 속도를 많아요. 보도록 근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예? 자, 본인이 제3자 추천, 대법원장 추천은 매우 진전된 것이고 위헌성을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본인 입으로 위헌성이 상당 부분 제거된 것이다. 그죠? 네. 그래서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그 일관되게 일국의 법무부 차관이면 법적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줘야지. 여기 가서는
진전된 것이고 여기 와서는 아직도 불투명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저 임명 방식에 알겠어요? 대해서 네,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종전에 했던 자. 그 발언과 차이는 없습니다. 외환 하는데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도 있다. 그 다음날 러시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급격한 대응을 하겠다. 이 정도면 전쟁 가능성을 러시아가 인정을 한 거예요. 자, 이 비상계엄이 작년에 준비된 게 아니고 재작년 2023년도부터 미리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얘기는 보도를 보셨죠? 그런 내용의 보도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될 수 있는 어떤 압수수색에 의해서 증거가 확보되면 아까 우리 김용민 의원이 적절히 얘기했듯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살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빙자해서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을 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윤석열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왜 이 부분을 수사 못해요? 왜 이 부분을 수사 못합니까? 예? 드론 평양에서 무인기 떨어졌어요. 그거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 안보실을 통해서 지시했다라는 그러한 보도도 봤지요. 관련된 내용의 보도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드론사령부, 합참, 국방부 어디도 NCND 수십 차례 물어봤습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해 줄 수 없다. 매우 높은 개연성이 있다. 그 정도는 우리 법률가들이 이 정도의 법정에서 만약 그런 답변을 하면 여기 법원 행정처장님 나와 계시지만 판사가 어떻게 사실 판단하겠어요? 아, 드론 보냈구나. 저급한 드론 보내가지고 평양 시민들이 다 듣도록 해가지고 격추하기를 원했는데 격추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개연성은 있는 겁니다. 틀립니까? 그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외환이라는 이름으로 전쟁 유도 혐의예요. 외환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수사해야 되는 게 맞지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말이 설득력 있습니까? 아, 네, 위원님 말씀. 자, 그리고 이 내란죄가 법원 행정처장님 결과범입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 달성돼야 돼요. 그래서 국회가 아작나고 중앙선관위가 아작나야지 내란죄가 성립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과거 5.17 비상계엄 확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상태범이라고 했습니다. 상태범이란 뭐냐? 내란죄의 기수가 됐더라도 내란죄 기수는 계엄 해제라고 칩시다. 그 이후에 위법 상태가 위험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전두환이 11대 대통령 취임하고 그때까지도 위법 상태로 유지되고 그 뒤에 또 통일주체 국민회의인가 거기서 또 대통령 개헌을 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12대 대통령. 그래서 계엄을 해제하는 그 시점에서 가서야 81년 8월 달인가? 아니야. 81년 1월 24일. 이때서야 계엄이 종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지금 윤석열이 명백하게 지금 대통령으로 살상 무기를 써서라도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체포집행을 막으라. 이렇게 하는 판국이고 그 앞에서 관저 앞에서 아스팔트 테이프 끼고 내가 선동하고 당신이 지금 했었듯이 우리 창업에서 했었듯이 선전과 선동은 달라요. 선동은 말하는 것처럼 과거의 행위에 대한 선동이 있습니다. 선전은 지속되는 위법한 상태를 계속해서 광고하는 행위, 지속적이고 규범, 조직적으로 선전한 행위가 선전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히 종료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위법 상태가 유지된다면 심지어 대통령이 총기를 사용할 정도로 지시했다면 제2 내란 행위에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란 선전 선동이 안 된다는 우리 차관의 법리적 판단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지연만담이고 근시안적인 했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그 부분은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와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법원 판례 읽어보세요. 아, 읽어봤습니다. 네.
1년 이상 왜 그 유혹 상태가 유지했다고 대법원 판례가 보고 있는지 전두환 집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윤석열 집권이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 아직은. 그래서 내란의 위법 상태는 여전히 유지되는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다리 맞다리 하지 마시라. 나를 안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예. 네, 박범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간사님도 안 줍니다. 네, 유상범 간사님 질문하세요. 시간 오버했다고 딱 바로 지적하시더니 어떻게 박범계 간사님 시간 오버를 저보다 2배 이상. 자, 질의하세요. 아무 네. 지적이 없나요? 질의하세요. 거기다가 왜 직상을 칩니까? 왜? 예? 우리 저 간사님이 굳이 직상을 안 쳐도 말씀 잘 하시잖아요. 질의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 민주당이 지금 여당 됐다고 지금 뭐 아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말 당을 조심하시고요. 행동 조심하세요. 오버 좀 하지 맙시다. 우리. 송석준 의원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조용히 좀 하세요. 질의하세요. 잠깐만요. 저도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양측 조용하시고요. 자, 조용히 해주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박균택 의원 뭡니까? 한번 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고요. 아니 왜 민주당은 잠깐만요. 아니 왜 민주당은 송석준 의원 같은 분이 안 계십니까? 박범계 의원 발언 시간이 길었다고 항의하는데 똑같이 드렸거든요. 연장 전 시간을. 유상범 간사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1분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석준 의원도 안 드렸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도 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렇게 균형 감각을 갖추고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헌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헌법. 예, 뭐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네, 헌법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 130개 조항 중에서 서로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뭐 서로 충돌하더라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의 그렇습니다. 저 조화롭게 해석하는 부분을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헌법 12.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사 불소추권을 인정하고 있죠? 예. 법 앞에 평등한 부분에 대해서 예외죠. 그렇습니다. 왜 예외입니까?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를 헌법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외국을 대표하고 행정부 수반이고 하기 때문에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절도죄, 강요죄, 뇌물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예외, 일종의 법적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예. 그 이유는 민주적 절차에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있지만 그 부분은 법치주의에게 좀 양보를 권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란죄, 외환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경우가 달라지는 거죠. 예. 이제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에 좀 양보를 해야 될 때죠. 그런 취지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 불소추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내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11조 84조를 조화롭게 해석해서 지금 형사 불소추권을 지금 법원의 영장도 적용하고 있고 공수처나 경찰, 검찰에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헌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공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법무차관. 네. 현행범 도둑이 도둑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 목격자가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저거 주변 사람들의 잠을 깨우네. 그러니까 도둑이야! 라고 소리 지른 사람을 처벌하고 도둑은 좀 보호하자라고 말하면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죠. 지금 내란 수괴 피의자 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서 처벌하자고 지금 국가기관, 수사기관들이 나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옹호하고 있다면 도둑을 옹호하고 있는 거나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현재 상태를 내란 상태로 차관님. 예.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얘기하지. 그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자, 도둑을 옹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내란 피의자나 내란 공범들 옹호하면 돼요? 안 돼요? 옹호하면 안 되지 않는 되잖아요. 건 맞습니다만 그 형사적으로 자체가 문제입니다. 내란 선전선동죄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내란의 부하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요. 자, 내란이 끝났냐 끝나지 않느냐 하는 법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자, 형법에서 내란죄에 대한 국헌 물러내는 정의를 형법 91조에서 하고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그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란 국헌 문란이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네. 공수처가 헌법기관은 아닙니다만 공수처가 왜 들어가려고 그래요? 헌법기관인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법원 헌법기관 아닙니까? 헌법기관의 권능을 소멸시키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내란 상태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아셨습니까? 국회에 총뿌리를 들이댄 것이 내란이잖아요. 공수처, 경찰,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을, 우리 국가기관을 향해서 총을 쏴라 하는 것이 내란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아직 내란이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너무나 뻔한 거 가지고 난 놓고 기억자를 왜 읽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란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 진압이 최고의 국정 안정이에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경태 의원님의 질문을 하지도 않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 부분 표결 안 해도 되죠? 박규택 의원님의 지시에 따라서 간사님 두 분 나오세요. 아니 이제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가지고 할 얘기가 좀 많았는데 5분밖에 안 줘가지고 아무도 못했는데 이상범 간사님은 7분 하셨어요. 8번 해가지고 자, 토론 종결하시죠. 종결하시겠습니다. 토론 종결하시죠. 예. 종결할 수가 없는데. 예, 그럼 표결해야죠. 예, 들어가시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고 박지원, 박균택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 종결에 이의가 있는데 일반적 우리가 절차가 잘못되어서 아니 토론 종결을 지금 유상무 원사님께서 안 하시고 계속 보충 질의하자고 하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반대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토론 종결에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예. 그래서 표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박균택 의원님이 아니라 박균택, 박지원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라고 해서 아까 했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답변 이거 좀 잘못됐네요. 강수가 동의자가 아니야. 아니,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자도 종결 동의를 할 수 없다고. 그 동의가 아니라고요. 어떤 거? 자,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박준태 의원님이 저한테 얘기한 부분도 국회법을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위원장이나 의장이 선포합니다 이후에는 어떠한 발언도 국회의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이후에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상범 간사께서 108조, 국회법 108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얘기하는데, 토론 종결자는, 토론 종결을 동의하는 자는 토론을 하면 안 됩니다. 토론 종결 자격이 있는 자는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토론에 참여 안 했거든. 토론 그만 좀 해주세요. 라고 동의하는 겁니다. 찬성은 토론에 참가한 사람도 다 찬성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네. 저는 가출동 동의를 했습니다. 예. 동의 전문가잖아. 예, 맞습니다. 아니, 제가 국회법은 100번도 넘게 읽었는데 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절차대로 제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재정법률 아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 지금 표결해야 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님, 이렇게 지명서부터 각 조항에 다 문제가 많거든요.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논의시켜주시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도록 하시죠. 자,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자, 반대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세요. 반대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축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 제6항 및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 축에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에 대해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 축에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법안 의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 내란 특검은 공정성도 중요하고 또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국민들은 한남동 관절을 보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란성 수면장애, 내란성 불면증을 앓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는 것이 국가안보와 국정안정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 특검법이 조속히 실현되는 것이 매우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 측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고 그래서 가장 시비거리가 되었던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시비거리가 되었던 특검 추천에 대해서 헌법기관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 중에 한 축인 사법부 대법원장이 추천한 제3자 특검안을까지 양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비거리가 저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시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혹시 미세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양당 지도부에서 해결해 주십사 법사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하루속히 이 내란 특검 법안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의를 선포합니다.